자, 3번 슬라이드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3번 슬라이드는 자, 이렇게 한글 단락하고 영어 단락하고 큰 단락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을 한글 단락을 먼저 만들고 한글 단락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영어 단락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동영상 불러와서 반복 재생, 자동 실행 체크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각 한글이든 뭐 영어든 간에 단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큰 단락과 작은 단락이 있는데 큰 단락과 작은 단락 차이점은 글씨체는 똑같죠. 글자 크기가 24고 굵게 이거는 20이고 이거 차이고 줄 간격도 똑같습니다. 1.5. 자, 그런데 우리가 슬라이더에 각 보면 특성이 다 있죠. 예, 이렇게 안에 있는 안쪽 아이콘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뭐 4번 같은 경우는 표니까 여기 누를 거고 5번은 뭐 차트니까 차트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3번은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십시오라는 창틀 자체를 이걸 그대로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콕 찍어서 여기 회색 점 머리글 기호는 지우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인공해서 한 2자 정도만 적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ESC하고 홈에서 여기에 사용되는 글꼴이 굴림체죠. 그렇죠? 예, 굴림체 작은 단락 기준으로 제가 맞추겠습니다. 자, 굴림체 지정하시고요. 20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줄간격은 여기 홈에 여기 있죠? 여기에 줄간격 있습니다. 여기 1.5 고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스피커 하고 엔터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단락 기호가 글머리 기호가 나올 때까지 엔터 치지 말고 쭉 다 적으셔야 돼요. 인공지능은 자, 학습 쉼표 추리 쉼표 적응 쉼표 논증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으로 활용됨.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글머리 기호가 나오죠? 엔터 치고 있습니다. 회색 점 지우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갑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음성 인식을 통하여 음악, 감상, 정보, 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 자, 이렇게 해서 한글 내용 입력이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꾸미기라는데요. 큰 단락은 자, 이렇게 블록을 칠 때 앞에 글머리 끼우는 블록이 안 쳐집니다. 억지로 치려 하지 말고요. 자, 큰 단락 블록 치고 여기는 24죠, 크기가요. 그리고 굵게도 지정해야 되고요. 이때 앞에 있는 이 글머리 끼우 모양은 여기 홈 메뉴에서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화살촉 모양이죠, 여기. 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작은 단락은 글머리 끼우 모양이 여기 눌러서 자, 체크 표시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여쓰기가 되죠, 이렇게. 근데 단점이 뭐냐면 글 사이즈가 줄어요. 이때 우리가 글자를 20으로 재조정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는 이 상자 사이즈를 좌우를 먼저 맞춥니다. 좌우를 먼저 이렇게 끌어서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고 아래 위를 그 다음에 맞춰서 문제와 같도록 이렇게 맞춰서 왼쪽 밑에다 끌어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걸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통째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영어 달라고 이제 만들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옆으로 좀 더 느리고요. 자, 밑으로도 조금 더 느릴 수 놓고,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영어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한글 단락을 제가 조금 더 내릴게요, 밑으로. 자, 그러면 쉬워서 영어로 수정을 하시면 되죠. 영어로 수정하면 됩니다. 자, 쭉 다 칠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이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어 단락을 한번 다 입력해 봤습니다. 다 입력했는데 이것도 좌우 사이즈를 이렇게 위에 문제에 맞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provides over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아래 위로 사이즈 맞춰주시고, 자, 이제 자리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명히 똑같아졌어요. 그렇죠? 똑같아졌는데, 자, 찍어보시면 굴림체 20포인트 되어 있죠. 찍어보시면 굴림체 24포인트 지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없는 내용 집어넣으려면 삽입에 가면 되고, 삽입에 가시면 비디오에 비디오죠. 내 PC에 있는 비디오, 요걸 선택하셔서, 자, 내가 똑같습니다. 이 동영상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ITQ, 픽처 방에 이렇게 해서 동영상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동영상은 오른쪽 옆에다가 이렇게 적당하게 자리 잡으시고요. 자, 요거 불러오고 나면 항상 조심해서 밑에 컨트롤 지역바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사이즈만 신경 쓰시면 되죠. 뭐 크다 싶으면 조금 줄이시면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재생 비디오 두고 재생에 가셔서 반드시 반복 재생 체크하고 여기 자동 실행 그 옆에 화살표죠. 반복 체크하고 바로 옆에 화살표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 자동 실행을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최종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저장을 한번 눌러주고 제가 F5번 슬라이드 쇼 화면에 들어가면 엔터 실행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4번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슬라이드입니다. 자, 4번 슬라이드도 제가 화면 띄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화면 띄워놓고 작업하는데, 이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죠. 4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안쪽에 표가 들어가죠. 표가 들어가고, 이렇게 칸이라 그러고요. 두 칸이죠. 옆에 줄이라 그러죠. 예. 이때 칸은 우리가 열, 줄은 뭐 행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열이 두 개고 행이 몇 개? 네 개인 그런 표가 여기 있고요. 항상 표 왼쪽에 도형이 들어가죠. 그럼 이 도형들은 항상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줘야 되고요. 또 위쪽 도형은 한 개가 아니고 항상 몇 개?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요 안쪽에 이렇게 표 삽입이죠. 4번 슬라이드에 요걸 눌러서 방금 우리가 칸이 몇 개? 두 개죠. 예, 열이 몇 개요? 두 개. 행이 몇 개요? 네 개입니다. 네 개.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하시고 첫 줄 첫 칸에 들어가는 SK 해놔놓고 자 봅니다. SK. 자, 이렇게 하고 ESC하고 자 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모든 글꼴은 도둠치 18포인트예요. 예,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5번. 그래서 이 스타일을 먼저 항상 지정해줘. 표는 먼저 스타일을 먼저 항상 지정해줘야 돼. 자, 테마 스타일 1- 강조 5번. 요 위에 줄에 있는 게 거의 시험 문제 한 90% 이상 나오는데, 자, 요걸 고르시고 이때 옵션, 표 스타일 옵션이죠. 부분 왼쪽 위에 있는 거 요거 체크를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체크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뭐요? 홈에 가서 여기에서 도둠체 18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거죠. 자, 도둠 18포인트 되어 있죠. 자, 뭐 글자도 뭐 검은색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지정해 주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만약에 두 줄이면 이때는 이제 엔터 치면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자, 텔레콤 슬래시 KT. 자,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자, 네이버 슬래시 LG U 플러스 쉼표 카카오. 자, 내려오고 요 빨간색은 사전 추가하면 눈에 조금 글 쓸리는 게 없을 수 있겠죠. 자, 아마존 쉼표 애플. 그 다음 내려와서 구글 슬래시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렇게 해서 첫 칸의 내용이 다 입력됐죠. 자, 그럼 요걸 적당하게 제가 사이즈를 당겨서 조금 맞춰 놓을게요. 경계선, 이렇게 세로 경계선이죠. 이거 잡고 좀 당겨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칸 작업할게요. 자, 누구 쉼표 누구.
미니 슬래시 기가진이. 예. 자, 두 번째 칸의 내용은 웨이버 쉼표 프렌즈 슬래시 싱큐 허버. 쉼표하고 엔터 쳐야 되겠네요. 그쵸? 두 줄이니까 카카오 미니. 자, 이런 말들 전부 다 사전 추가나 건너뛰기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전 추가하겠습니다. 자, 에코 닷 플러스 쇼 스팟 지표 엔터. 홈킷 시리.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추가를 해버리죠 그냥. 자, 그 다음 어시스턴트 코타나. 자, 여기까지. 자, 표 작업이 됐죠. 이제 표 작업이 됐으면 이 표는, 자, 제가 여기 한번 왼쪽에 도형에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줄여 볼게요. 조금 줄이고 경계선 요것도 조금 더 다시 재조정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재조정.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표 자리를 잡으시고요. 사이즈는 대충 봐주시고 오른쪽 밑에 이렇게 들고 갖다 내립니다. 예, 갖다 내려서 왼쪽에 도형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됐죠. 자, 이제 바깥쪽 흰 핸들 점 잡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늘려주는 겁니다. 자, 도형 요 정도만 해도 도형 충분히 들어가겠죠. 자, 위로도 도형 들어갈 공간 확보합니다. 이렇게 흰 핸들을 잡고 위쪽 왼쪽에 들어갈 도형 공간만 남겨놓고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자, 이 표 안쪽에다 마우스로 R점에 쓱 블록 지정해서 표 도구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표 도구 레이아웃이면 이렇게 좌우로 가운데, 아래 위로 가운데 맞춰주는 글자 기능이 있죠. 이걸 쓰시면 되고, 열너비 같게, 행너비 같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보면 지금 열너비도 똑같고요, 행너비도 똑같네, 열너비 똑같게 해주고요, 행높이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지가 다 이 범위 내에서 다 맞춰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표론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제 도형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삽입해 가서 도형에, 자,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대충 우선 그려놓고요. 자, 경계선에다 이렇게 맞춰야 되겠네요. 그쵸? 예, 맞춰주고, 요것도 위쪽 경계선에다 이렇게 맞춰주고. 자, 이게 좌우가 바뀌어야 되니까 제가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해서 글을 국내라고 칠게 이제. 자, ESC하고 홈에 가야죠. 왜? 여기 사용되는 거고 도둠치 18포인트니까요. 예,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글꼴 도둠 18포인트는 돼 있죠. 글자 검은색으로 지정하죠. 자, 그리고 여기 항상 도형은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서식의 도형 치역에 가면 이 그라데이션 기능을 써줘야죠. 예, 선형 아래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뭐 복제를 해서 그냥 그대로 써먹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뭐라고요? 국외.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됐죠. 자, 위쪽 도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도형. 위쪽에는 팔각형이라는 도형이 하나 들어갔고요. 자, 한번 팔각형 하나 그릴게요. 팔각형이 배경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배경으로. 그 다음에 안쪽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마름모, 다이아몬드 모양, 마름모 모양. 자, 여기에 다이아몬드 마름모 모양. 자, 그리고 대충 그려놓고요. 얘는 색깔을 우선 하나 바꿔주세요. 이렇게 색깔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걸쳐야 되겠죠. 자, 회사 글 적으면 ESC하고 홈에 와야죠. 왜? 여기 사용되는 모든 글꼴 도둠치 18포인트니까요. 자, 최근 사용한 글꼴 도둠 18포인트 되어 있죠. 글자 검은색으로 지정하죠. 이렇게 해서 위쪽 도형은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마우스로 바깥에서 껴서 쭉 긁으면 둘 다 골라지겠죠. 이렇게 하면 둘 다.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왼쪽 벽에다가 이렇게 가서 맞춰주시면
이제 다 맞아 떨어진 거죠. 다 된 거죠. 자, 그리고 안쪽에 글자만 이제 고치면 되죠. 제품명이라고. 자, 전체적으로 제가 하살표 바깥에서 쭉 긁어서 다 전체를 고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들고 제일 보기 좋은 자리, 가장자리로 이렇게 놔시면 최종적으로 4번 작업도 끝난 겁니다. 네, 끝났고. 자, 이번에는 5번 슬라이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5번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죠. 차트 슬라이드. 자, 제가 내려놓고 차트 슬라이드를 한번 불러보죠. 자,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차트 슬라이드인데 먼저 크게 한번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차트 슬라이드는 자, 이렇게 밑에 데이터 테이블 표가 들어가는 레이아웃 5번 형식이죠. 이런 차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이 주축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이 들어가는 이중축 혼합형입니다. 한쪽은 꺾은 서 있는 거 한쪽은 막두고 이중축 혼합형 도형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북아메리카, 유럽에 나가는 이 부분은 이걸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목은 항상 시험 문제 몇 개? 5개가 출제가 되고요. 왼쪽에 2019년, 2024년대 이건 계열입니다. 계열은 항상 또 몇 개? 2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차트는 항목은 항상 몇 개? 5개. 계열은 몇 개? 2개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작업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보죠. 자, 5번 슬라이드는 자, 이쪽에 5번 찍고 안쪽에 있는 차트 기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묶은 세로막대 맨 앞에 거 묶은 세로막대 표준형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엑셀 창이 뜹니다. 그렇죠? 이 엑셀 창이 뜨면 이 엑셀 창에서 이제 우리가 자료 입력을 하는 거죠. 자료 입력을 하는데 자, 계열은 2개만 있으면 되고요. 항목은 5개가 있어야 되는 사과입니다. 이때 계열을 지울 때 그냥 이렇게 마우스 쭉 긁어서 딜리트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폭이 남아있죠. 자, 그래서 계열을 지울 때는 머리글 알파벳 D 여기에다가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서 완전히 날려버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자리를 잡죠. 자, 그리고 계열 1번은 자, 2019년이죠. 계열 2번은 2024년이고요. 항목 1번은 북아메리카고요. 자, 항목 2번은 유럽이고, 항목 3번은 아시아, 항목 4번은 중동. 자, 그 다음에 항목 5번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그렇죠?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에 창이 뜨죠. 이렇게. 그러면 X 누르지 말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지가 5개 항목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A와 B 경계선에 잡고 이렇게 글자 넣으시면 되고, 이거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값을 입력해야 되죠. 자, 여기 139고요. 122고요. 95고요. 자, 36이고 26이고 그 다음에 2024년도 값이 489고요. 448이고요. 388이고 140이고 101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입력이 되고 나면 자, 이제 엑셀 창은 이렇게 값 입력 용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꼽혀치고 닫고 빠져나와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공식적으로 요령을 조금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 무조건 자, 봅니다.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아웃 몇 번? 5번 형식을 지정하고요. 이때 필요 없는 2가지가 있습니다. 축 제목 필요 없거든요. 선택하고 날리고 딜리트. 가로로 쭉쭉 꺼진 눈곱선 필요 없죠. 클릭해서 딜리트 날리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자,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도둠체 16포인트 외곽선을 넣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홈에 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사용한 걸 도둠체 16포인트로 맞춰줍니다. 자, 그럼 외곽선은 서식에 가면 도형 윤곽선이죠. 우리가 도형 윤곽선. 이걸 검은 걸로 지정하시면 바깥에 까만색 테두리 윤곽선이 들어갔죠. 이렇게. 그쵸? 자, 이왕 서식에 온 거니까요. 요 차트 영역이죠. 제목 옆에 흰 바탕 찍어서 이거 노란색으로, 표준색 노란색이라 됩니다. 아무 때나 안 되고. 넣고. 그 다음에 막대 D 배경이죠. 이게 그림 영역이죠. 막대 D 배경. 여기 눌러서 여기는 흰색으로 미리 넣어주죠. 이왕 서식에 온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 전체적으로 글꼴을 저희가 검은색으로 지정을 하죠.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이 이중축 혼합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중축 혼합형 만드는데 막대 아무나 한 명을 찍어 놓고요. 디자인에 같으면 오른쪽 끝에 차트 종류 변경 있죠. 이걸 누르시면 그런 창이 뜰 겁니다. 창이 뜨면 이때 우리가 끝근선으로 만들어 줘야 될 대상이 2024년도 거죠. 그럼 2024년도 막 끝근선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끝근선밖에 시험에 출제가 안 돼요. 항상 이것만 고르시면 돼요. 자, 이거 고르시고 오른쪽에 보조축 이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슷한 유형이 답이 이렇게 나와지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제목을 살짝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해놔 놓고, 자, 제목, 자, 글로벌 대화형 인공지능 시장 현황 전망. 자, 글 적으면 ESC하고 여기 지시사항 있죠. 궁서 24 굵게 채우기 인색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왼쪽. 자, 요 제목과 관련된 요 내용들을 자 홈에서 지정하도록 하죠. 자, 궁서, 자, 크기 24. 자, 그 다음에 굵게 각. 자, 채우기 흰색 테두리 요거는 서식에 가서 합니다. 도형 기능이죠. 도형 채우기 여기에 흰색 지정하시고, 윤곽선 뭐라고? 검은 거.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한 번씩 들어가면 됩니다. 자, 효과에서는 지가 그림자 지시했죠. 그림자 오프셋 왼쪽입니다. 그렇죠? 자, 오프셋 왼쪽. 자, 요거죠? 오프셋 왼쪽. 자, 오프셋 왼쪽. 자, 이렇게 해서 제목 작업이 끝났죠. 네, 제목 작업이 끝났고, 자, 그 다음 레이블 작업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각 표시라고 해서 아시아 2024년도 계열망. 자, 끝근선인 자체가 지금 2024년도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점 아무나 한 명을 찍으면 전체가 다 골라지고요. 이때 원하는 대상을 한 번 더 클릭하면 하나만 선택이 돼요. 요소 선택이죠. 다 고르는 거는 이렇게 탁 찍었을 때 다 골라지는 거는 계열 선택이고, 특정 하나만 한 번 더 딱 찍었을 때 요소 선택입니다. 이렇게 각 표시는 요소 선택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거의 대부분 자 찍고 한 번 더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는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여기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에 보시면 지금 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오른쪽 옆에 이렇게 388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 옆에 388 들어갔죠. 네. 자, 그다음 여기 지시 사항에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자, 여기 점 모양이 틀리죠. 이 점 모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점에다 대고 제가 더블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뜨죠. 근데 이걸 잘못해서 더블 클릭을 잘 못하면 요소 서식이라고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닫고 편안하게 노란색 눌러서 다시 더블 클릭을 하세요. 자, 그래서 계열 서식 들으면 페인트 통 누르시고, 요 페인트 통 밑에 보면 표식이라고 하죠. 표식. 예, 표식 누르고, 표식 옵션을 누르고, 기본 제공. 예, 그렇게 하고는 여기에 형식에 다이아몬드 모양 골라서 크기를 얼마? 10 정도 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페인트 통 누르고, 표식 누르고, 표식 옵션 누르고, 기본 제공 누르고, 형식 고르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눌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귀찮죠? 자, 꼽혀주고 닫고, 자, 흰밭 노란색 바탕 찍어보면, 자, 모양이 바뀌었죠. 자, 그 다음, 밑바닥에 데이터 표 모양인 선이 까맣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글자 아무거나 한 명 찍고요. 자, 서식에 가서 윤곽선에서 검은 거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선이 들어가야 되죠. 이 글자를 찍고 윤곽선에 가서 검은 거 고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도 선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 숫자 찍고 윤곽선에 가서 검은 거 골라주시면 자, 각각 이렇게 선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는 0부터 20, 40, 160까지가 맞죠. 근데 오른쪽에는 숫자가 안 맞아요, 간격이. 이때 이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축서식이 바로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게 밑바닥 값이 0이죠.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값은 문제에 보니까 600입니다. 이렇게 최대, 최소 두 개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주 단위 이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 단위는 0 바로 위에 보니까 200이니까 200씩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축석 19표 치고 닫고,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표 작업은 전체적으로 이게 뭐라고 이제 다 끝났고요. 여기는 도형만 작업하면 되겠죠. 도형. 자, 도형은 삽입에 가서, 자, 여기 도형에 가서 제가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죠. 자, 여기를 고르고 옆에다 크게, 우리처럼 좀 크게 그리시면 됩니다. 크게 우선 그리고, 자, 단위 띄우고 콜론 띄우고, 예, 1000만 띄우고 달러죠. 1000만 띄우고 달러. 자, 글 적으면 ESC하고 이제 홈에 와서 여기 지시된 게 뭐죠? 굴림체 18포인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사용한 글꼴 굴림 크기 얼마 18포인트를 주시고, 자, 이때 글자 색깔 검은 간 다음에 보세요. 좌우 가운데 맞추시고요. 아래 위로 가운데는 여기에 홈 메뉴를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 여기 중간이라고 요걸 골라주시면 정 가운데 오죠.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서식에 와서 여기에 미세효과 파란 강조 1번이죠. 자, 그럼 여기 가나다 적혀있는 가나다 적혀있는 이 스타일 부분에 눌러서 항상 여기에 지금 거의 90% 이상 나오고 있죠. 자, 미세효과 강조 1번 얘를 고르시면 되겠죠. 이제 나머지는 사이즈는 알아서 적당하게 문제와 유사하게 조절해서 자리 잡으시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5번 슬라이드 전체적으로 작업이 다 끝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가운데 자리로 톡 자리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5번 슬라이드 작업 끝났죠. 자, 그 다음에 6번 예, 도형 작업입니다. 6번 도형 작업인데, 자, 6번 도형은 먼저 도형을 여러 번 작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 보시면, 자, 문제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보시면 크게 펼쳐볼게요. 문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굴림체 18포인트 도형이 여러 개 그려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기본 도형 작업으로 통해서 조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을 이렇게 1그룹으로 전체 그룹 지정, 2그룹 지정, 그리고 마지막에 애니메이션 지정해 줘야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가 여기 몇 개? 2개가 들어가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스마트 아트는 첫 번째 거는 3차원 만화 작업을 해라고 그랬고,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여기 보면 3차원 경사 작업을 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6번 슬라이드에 작업하기 전에 먼저 제가 텍스트 입력합시오라는 이 틀은 필요 없습니다. 6번 슬라이드는 이 자체를 뭐라고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삽입의 도형을 아무 도형이나 하나 우선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글로 아무 글자나 하나 치죠. 이렇게 도형이라고 적고, ESC에서 홈에 와서 여기에 조금 전에 그랬죠. 사용되는 모든 글자들은 뭐라고요? 이게 조금 전에 굴림체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굴림 최근에 쓴 거 있죠? 18포인트 글자 검은색에서 글자 모양 갖춰줬고요. 도형 모양도 임의로 한번 꾸며보죠. 서식에 가서 윤곽 색깔을 연한 회색을 넣고, 윤곽선을 검은 거, 윤곽선 두께도 제가 한 1pt로 이렇게 줬습니다. 자, 요 모양을 우리가 기본 도형으로 제가 지정하겠다는 거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가 나오면 기본 도형 설정 이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지우고 잠시 제가 저장을 하고, 이제 여기서 어떤 도형을 그리고 어떤 말을 치더라도 항상 뭐가 나온다? 예, 이런 형태가 나오죠. 자, 보시면 글자도 굴림체 16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닥 도형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도형도 그냥 그리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으로 크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모서리가 접힌 도형, 자, 그립니다. 제 최대한으로 크게 그리라는 말은, 자, 요거 조금 줄여주시고, 이것도요. 이게 넓으면 공간이 좁아드니까 좀 줄여주시고, 얘 사이즈를 왼쪽에 여백, 요 위에 공간, 왼쪽에 있는 이 공간, 이걸 작게 잡아주시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안 될 정도로만 작게 잡아주시고, 자, 이때 옆으로 절반 정도까지 해서 조금 가셔서 컨트롤 키로 당겨 볼게요. 자, 똑같은 거 하나 복사했을 때, 자, 복사했습니다. 자, 이제 공간이, 좌우측 공간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요. 요 사이 공간도 작죠? 이렇게 하시면 얘 면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얘 두 면을 넓게 잡으셔서 공간을 작게 줄이시고 해서 작업하셔야지 여러분이 뭐라고요? 편합니다. 안쪽에 도형 작업할 때. 자, 요거는 상하가 바뀌었네요. 자, 상하가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바닥 도형이 작업이 됐고, 바닥 도형은 색깔을 살짝 연한 밝은색 계열로 좀 깔아줄게요, 제가. 자, 연한 밝은색 계열로 깔고. 자, 왼쪽 도형 작업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보니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바닥에 하나 깔려 있죠.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한 이쯤에서 이렇게 바닥에 하나 깔죠. 자, 색깔을 살짝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기능은 도형인데 갈매기 수장형이죠. 화살표에 가시면 갈매기 수장형 화살표 요겁니다. 블록 화살표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주기능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굴림체 18포인트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 안쪽에 스마트 아트 여기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자, 요 오른쪽 옆에 도형 작업을 먼저 해버리죠. 여기. 자, 세로로 말린 두루마리. 자, 요걸 하나 그려서 자, 이게 음악 재생이죠, 그쵸? 자, 요걸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뭐요? 복사를 하고, 자, 요거는 글자가 뭡니까? 예, 알람입니다. 알람. 아우, 내가 자 문제를 띄워놓고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예, 이렇게 보여주면서. 미안합니다. 예. 자, 알람인데, 자,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좌우가 바뀌었죠. 그래서 밑에 게 알람이 서식에 가서, 회전에 가서 좌우 대칭해서 바뀌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안쪽에 여기 스마트 아트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전에 제가 도형 작업부터 마저 끝내버릴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자, 오각형 화살표입니다. 예. 요걸 하나 여기다 그리고, 예, 요거는 기타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각형 화살표까지 하나 그려서 작업해 놓고, 이제 스마트 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목록형인 것 같고, 요건 관계형 같아요. 목록형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삽입. 자, 스마트 아트에 가시면, 자, 이렇게 목록형에 여기 있죠? 바로 요거. 예, 세로 상자 목록형입니다. 자, 확인 누르고, 자, 스마트 아트는 무조건 그 상자부터 불러냅니다. 만약에 하나가 많으면 엔터 쳐서 느리고, 적으면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 맞춰주면 되고요. 지금은 대화. 자, 내려오고, 메모, 내려오고, 뉴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글만 치시면 되고, 만약 두 줄이라고 해서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두 줄로 만들 때는 원래 Shift 키 누르고 엔터 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지 마시고 다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두 줄로 절대 걸리지 말고 한 줄로 무조건 글을 다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필요 없죠. 닫고, 이 스마트 아트의 바깥쪽 테두리입니다. 이 바깥쪽 테두리 선에다 클릭하셔서 한번 쓸고 살짝 움직여 보세요. 이게 전체가 선택이 됐죠. 이제 안쪽에 선택된 도형은 없고요. 바깥쪽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에 굴림체 18포인트 다 지정해야 되니까 홈에서 최근에 사용한 글꼴 굴림체 18포인트. 자, 글자 검은색 미리 한번 눌러보죠.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디자인은 색 변경에 가서 색상형 요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요거. 저는 이걸 누르는 습관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아예 색상형 바로 밑에 거 항상 고르는 습관을 내가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당 스타일은 지가 지시를 했죠. 뭡니까? 3차원 만화라고 여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차원 만화로 지정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는 이제 4분의 1 정도를 항상 먼저 줄여놓고요. 그 다음 얘가 바깥쪽 테두리 잡고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밀하게 약간씩 사이즈를 조절해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자, 보시면 얘가 요 그림의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글자 모양을 보시면 글자 사이즈가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굴림체 15포인트 줄였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맞추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잠시만 크게 한번 펼쳐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가 지금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최대한으로 공간을 넓게 잡아주고요. 자, 얘도 이렇게 조금 줄여도 되겠죠? 자, 그럼 이 공간이 넓어졌죠? 자, 이 공간이 넓어진 상태에서 바깥쪽 테두리입니다. 바깥쪽 테두리 잡고 다시 올라와서 제가 조금 더 늘려도 되겠죠?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늘릴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바깥쪽에 이렇게 늘려서 글자가 줄을 졸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밑에 부분에 삽입에 가면 스마트 아트 누르시고, 자, 이게 관계형에 보시면 이렇게 원 여기 있죠. 이게 4개가 되는데 우리가 2개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형 변형입니다. 자, 눌러서 자, 글상자 불러내서 2개는 지울 겁니다. 딜리트 누르고 2개는 지우고 2개만 있으면 되죠. 하나는 뭐 분쇄,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주식. 그런 적었으니까 yes. 요 X 글상자 닫고, 자, 바깥쪽 테두리입니다. 클릭해서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왜 전체를 선택했다는 뜻이죠. 이때 홈에 와서 여기 사용되는 모든 글꼴은 뭐요? 자, 굴림체 18포인트죠. 18포인트. 다시 한번 골라주셔야 돼요. 자, 글자 검은색 되어 있네요. 자, 디자인에 와서 저는 항상 습관, 색 변경의 색상형 바로 밑에 고르는 습관. 스타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지시된 게 있죠? 뭐죠? 3차원 경사입니다. 3차원 경사. 3차원 경사. 여기 경사죠?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1로 또 줄이겠습니다. 제가 4분의 1로 줄여서 자리 잡고 뭐요? 정밀하게 이제 사이즈 조금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맞췄습니다. 자, 이런 거 더 크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자, 충분히 이제 해결이 됐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죠. 왼쪽에는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사각형인데 파선이 지정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윤곽선에 가셔서 대시에 파선을 지정하고요. 이때 파선은 항상 지정하면 두께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1과 2분의 1이라든 2와 4분의 1이라든 2와 4분의 1 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바탕색 하나 지정하죠. 깔아서. 자, 요 안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자, 쉬운 도형, 밑바닥 도형이 쉬운 게 지금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면 삽입에 가서 위쪽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도형, 요걸 또 하나 여기다가 그려줘야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것도 제가 색깔을 살짝. 자, 이렇게 해서 두 바닥 도형을 제가 깔았고요. 자, 밑에 부분에 있는 도형을 먼저 보시면 쉬운 도형에 마이크 스피커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원통을 골라서 제가 여기에 하나 그리고요. 자, 여기에 이름을 마이크. 자, 이거 끌어서 제가요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끌어서 복사. 자, 이거 스피커라고 말을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제가 한번 끌어서 복사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입력.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그리고 조금 늘려주고, 자, 여기 글자를 뭐요? 음악 감상. 음악. 자, 음악 엔터 치고 감상. 두 줄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끌어서 제가 복사를 해서 자, 여기에 내용이 뭐요? 일상 대화입니다. 일상 엔터 치고 대화. 나머지 왜 두 개 정보 검색과 음성인식은 음성인식은 변형도형이라서 조금 이따가 변형도형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직 안 그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 검색은 상하가 뒤집어진 도형입니다. 그거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서식에 가면 이 도형 편집의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서 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순서도에 가면 있는 도형이죠. 요거 화면 표시 장치. 요게 음악 감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 대화는 꼭지점이 8개짜리 별이죠. 자, 도형 편집의 도형 모양 변경 꼭지점 8개짜리 8 적혀 있는 이 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약간 기울어져야 되지 않아? 자, 약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 해결이 됐고요. 밑에 맡은 원리입니다. 입력은 순서대에 가면 순차 액세스 장치 요거죠.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누르시고, 자, 내가 얘는 컨트롤 키 누르고 끌어서 복사를 해서 좌우로 바꾸려고 내가 미리 복사를 안 한 거죠. 자, 요거는 뭐 출력. 자, 그러고는 이도형은 서식 회전해서 좌우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는 뭐라고? 입력, 하나는 출력.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스피커, 마이크인데 스피커죠. 스피커는 또 여기서 또 뭐 도형 모양 변경해서 정육면체 선택하시면 되죠. 정육면체. 그럼 스피커 바뀌었죠. 자, 마이크, 스피커.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은 서로 연결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삽입에 가서 연결선은 사용하실 때, 자, 꺾어지는데 양쪽 끝에 화살표 있는 겁니다. 한쪽에만 화살표 있는 거죠. 자, 얘를 고르고 대충 그렸어요.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흰 점을 잡고 안에 쑥 집어넣으면 회색 점이 보일 거예요. 근처 갖다 대면 자석처럼 탁 달라붙어요. 얘가. 같은 원리로 얘가 흰 점에 잡고 안을 쑥 집어넣으면 회색 점이 보이죠. 갖다 대면 자석처럼 달라붙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요. 자, 이거는 또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검은 선 두께도 약간 두껍게 해줘야 되겠죠. 1과 2분의 1 pt. 자, 이런 식으로 뭐 조금만 더 두껍게 하겠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선을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뒤집어진 도형 작업을 해보죠. 삽입에 위쪽 모서리가 깎인 요 도형입니다. 요 도형이 둥글고 깎인 거죠.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깎인 거. 자, 요 도형인데, 자, 얘를 여기다 그렸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상하로 뒤집어졌다는 거죠. 예. 이 상하로 뒤집어진 거는 글자도 같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글 상자를 따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 요거 글 상자를 따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죠. 이게 가로 텍스트. 이 가로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 가지고 밑에 흰 부분 도형에다 대고 그리지 마세요. 밑에 흰 부분 여기다가 한쪽 옆에다 이렇게 그리셔서,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정보 엔터 치고 검색. 자, 이렇게 했고 ESC 여기 사용되는 글꼴이, 자, 굴림체 18포인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굴림체로 다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 한번 눌러줍니다.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하고는 요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들어다 갖다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좌우가 아닌 상하가 바뀐 거는 따로 글상자 작업을 해서 꼭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식은 변형 도형입니다. 자, 어떤 도형이 변형됐을까? 자, 여기 보시면 좌우 화살표 모양이 붙어 있는 설명 얘죠. 지금 보시면 대충, 자, 이 도형입니다. 이 도형. 얘가 변형이 돼서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글부터 한번 집을게 그려놓은 상태. 음성인식. 자, 이 변형 도형은 시험 문제에 먼저 여러 군데 많이 손대는 게 안 납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화살표 있는 데부터 손을 대세요. 화살표 있는 데 쭉 누려주시면. 자, 벌써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좌우 요것만 조금만 당겨서 움직이시면 딱 바로 만들어지는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도형이 안 나온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먼저 건드려 조금만 그 다음에 이 정도만 움직이면 되는 이런 도형들이 나온다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들어서 자리 잡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고요. 자, 제가 화살표 바깥에 빼고 쭉 긁어서 요 전체를 뭐라고요? 서식 메뉴에 가면 그룹화라고 있죠? 예, 그룹화해서 그룹 지정해 주고요. 자, 방향키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통째로 움직이는 거 꼭 한번 확인하세요. 전체가 통째로 움직이죠. 이렇게 예,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로 쭉 긁어서 전체를 다, 또 6번 숫자 넣지 말고요. 전체를 다 예, 그룹 지정을 해주시고요. 또 방향키 눌러서 통째로 움직이는 거 잠시 확인하시고요. 예. 자, 확인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지정만 하면 되죠. 자, 첫 번째 그룹 바닥에 찍어서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여기에 지시된 애니메이션 닦아내기라는 거죠. 그쵸? 예. 자, 닦아내기 고르고, 자, 고르고 갈로 안에 적힌 말은 이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효과 옵션에 가서 항상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라는 말 고르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닥 도형에 두 번째 그룹의 바닥에 찍으시고, 자, 애니메이션이 바운드죠. 바운드. 예, 바운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슬라이드 전체가 다 만들어졌고요. 자, 제가 요거 F5번 쇼 화면에 들어가서, 자, 1번, 2번 해서 넘어가는데, 자, 6번 슬라이드 엔터 치면 닦아내게 되고 바운드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3월달 기출문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쭉 하면서 제가 뭐요? 예, 슬라이드 마스터까지 포함을 해서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